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배와 저는 2년째 대학교 CC로 졸업을 앞두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였어요. 선배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의류 도매업을 하셨습니다. 선배는 그 사업을 인터넷 쇼핑몰로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매 상가를 돌며 아이템을 찾고 쇼핑몰 오픈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데이트였죠. 그날도 우리는 도매 상가를 돌며 아이템을 찾고 있었어요. 지혜야, 이거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은데 너무 명품 브랜드 카피 같지 않나? 그래? 이 디자인 이번에 다올에서 나온 거랑 비슷해. 이쁘긴 한데 입었다가 짝퉁이란 소리 들을 수도 있어.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5년 내로 진짜 명품만 입게 해줄게. 뭐래?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건 아니었지만 호언장담하는 모습은 든든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반해 우리는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쇼핑몰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택배를 3개밖에 못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하루 3개이던 택배가 30개, 다시 300개로 늘어나면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택배를 포장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그날 우리는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쇼핑몰 일을 놓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쇼핑몰 운영의 안정기에 들어서서 사무실도 확장하고 직원도 더 고용하게 됐죠. 남편은 사업이 커지면서 접대다 뭐다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도 생겨 매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자연히 남편과는 대면대면해졌지만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히 출력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집에 있던 프린터기가 말을 듣지 않더군요. 다행히 남편 사무실이 집 근처라 프린터기를 사용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자리를 비운 남편 컴퓨터 스크린에는 낯부끄러운 영상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몇인데 회사에서 이런 걸 봐라고 생각하며 제 볼일을 보려 했어요. 솔직히 화가 났다기보다는 어이가 없고 좀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띄워진 창을 닫으려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 얼굴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폴더 속 파일들을 확인하니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폴더 안에 가득한 수많은 파일들은 모두 남편과 여자들의 더러운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던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뭘 봤는지 알게 된 남편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많이 놀랐구나. 이게 그 뭐시기냐, 친구들이 나랑 닮았다고 보내준 일본 배우인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페이크? 딥페이크 알지? 누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지혜야, 나 믿지? 저는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역겨워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잘못을 빌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남편도 더는 핑계를 댈 수 없었던 거죠. 그 길로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의 옷과 물건들을 볼 때조차도 역겨워 구역질이 나왔고 같이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여자들도 다 정리했어.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여보, 제발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애들... 그 마지막 말이 마음을 찌르더군요. 이혼하면 혼자서는 지금만큼 여유롭게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저런 인간에게 애들을 맡길 수도 없고 결국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잘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결정을 내린 만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남편은 저와는 달리 싱글벙글 신이 났더군요.
여보, 우리 새 집에서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새 집? 당신이 전부터 필로티 있는 1층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옆 단지에 하나 봐놨어. 그렇게 저는 갑자기 집을 보러 갔습니다. 마침 살고 있던 집 전세 기간도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제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 봉투를 뜯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 저에게 보낸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제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매일 화를 내고 구박하는 등 저를 핍박합니다. 이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혀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벌써 받았어? 그럼 더 할 얘기 없어. 내 변호사랑 얘기해.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울면서 싹싹 빌 때는 언제고 갑자기 저한테 이혼 소장을 보내다니. 변호사님, 남편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겠죠? 울면서 싹싹 빈 것도 거짓이고 이 모든 게 귀책 사유를 저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그 외에도 다른 목적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취하 후에 전세 계약을 새로 하셨다고 하셨죠. 혹시 자금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계약은 남편이 해서 저는 잘 몰라요.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떡해요? 아파트 전세 자금에 저희 돈이 한 푼도 없대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남편이 전세금 꿀꺽 했어요. 원래 이전 집 전세 보증금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가 그동안 쇼핑몰로 번 돈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 대출이었어요. 의뢰인은 다음날 바로 다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전세를 옮기면서 저희 동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자기 어머니한테 이체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채워놨더라고요. 지금 집 전세금은 다 은행 빚이라 분할할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겠군요. 이체한 돈은 원래 자기 어머니한테 빌렸던 걸 갚은 거라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시댁에서 뭘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해 소취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니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시죠.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한번 용서하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었는데 제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건지... 민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상대방은 아마 이 조문을 악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후 용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충분히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상대 측은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깨끗이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그 일을 트집잡아 두고두고 우리 의뢰인을 구박하고 핍박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잘못을 깨끗이 용서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예상대로 재산 분할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본인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이체했는데 이 돈은 사회행위 취소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빼돌린 게 아니라 쇼핑몰 차릴 때 어머니가 대준 돈을 갚은 거라니까요. 그걸 갚고 나니까 남은 재산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그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 주시죠. 그리고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할 재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 아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여기 해당 쇼핑몰의 사업자 가치를 감정평가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쇼핑몰 사업자 가치의 50%와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과 이에 따른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후 의뢰인은 그제야 환하게 웃어 보였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든든하게 미소 짓는 의뢰인의 앞에 이제는 좋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봅니다.